1374년 9월 25일 이님의 의도대로 우왕이 즉위합니다. 왕이 아직 어려서 섭정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궁중의 제일 어른은 명덕태후입니다. 명덕태후가 섭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공민왕 시해 사건의 주범인 홍윤이 명덕태후 가문 출신입니다. 홍윤의 아버지가 전라도 도순문사로 임명된 홍사우입니다. 그는 아들로 인해 죽임을 당합니다. 홍사우의 아버지가 흥왕사의 변때 죽은 홍은박으로 명덕태후의 조카입니다. 즉 공민왕 시해 사건으로 명덕태후 가문이 타격을 크게 입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실질적으로 우왕을 만든 인물은 이인임입니다. 전편의 기록에서 보았듯 이인임이 최만생의 혈흔을 발견해서 범인을 색출했습니다. 이후 범인들과 그 가족들 척결 작업도 이인임이 주도합니다. 왕을 추대하는 과정에서도 명덕태후와 경복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인임이 끝내 강령대군을 밀어서 관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명덕태후가 이인임을 빼고서는 정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경복흥은 사람이 물러서 이인임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형식상으로는 명덕태후가 섭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인임이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정사의 기록에 따르면 익비가 홍윤의 아이를 베었습니다. 이로 인해 홍윤과 자제위 청년들이 공민왕을 살해하는 것으로 써놓았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비화하지 않고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만 처분되는 선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전편에서 보았듯 정사의 기록에 의문점이 많습니다. 전편에서 최만생의 옷에 혈흔이 묻은 건 기록자들이 조작했다고 봐야 한다고 제가 썼습니다. 그보다는 그 뒷부분에 나타낸 처음부터 최만생을 범인으로 찍어놓고 그런 식으로 조작해 나갔다고 봐야 합니다가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누군가가 최만생을 범인으로 찍어서 그렇게 몰아간 것이고 기록자는 그것을 그대로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정황상 그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기록에서 많은 의문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관해서 여러 추측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친명적인 공민왕을 죽이고 친원적인 왕독 타불하를 고려왕으로 세우려고 북원에서 개입했다는 설을 내세웁니다. 그 과정에서 자제위 청년들을 사주했다는 것이죠. 홍무제가 고압적으로 나와도 공민왕은 계속 굽실거렸습니다. 거기다가 채빈의 방약 무인한 행동마저 겹쳤습니다. 이러니까 자제위 청년들은 공민왕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음모자가 그런 자제위 청년들을 사주했다고 추측합니다. 그들이 쉽게 꿰매 넘어가 공민왕을 죽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음모자, 즉 북원파에서 공민왕을 죽이고 나서 명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사신 채빈마저 죽였다고 주장합니다. 사신이 죽은 줄 알면 홍무제가 고려에 전쟁을 걸 것이고 북원은 그 틈을 타서 명의 배후를 공략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공민왕이 시해되기 며칠 전에 북원에서 왔다고 하는 성녀도 이 사건과 연관시킵니다. 그냥 하나의 가설입니다. 그다지 현실성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북원은 대륙에서 쫓겨나서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힘없이 멀리 떨어진 나라에 있는 왕독 타부라보다는 고려 내에 있는 종친을 옹립하는 게 고려 관료들로서는 보다 현실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명나라가 고려에 전쟁을 걸도록 한다는 말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간단한 농간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자제위를 그럴듯하게 사주해서 공민왕을 죽인 음모자가 죄 없는 홍윤을 익비와 간통한 것으로 조작하여 자제위 청년들과 함께 제거했다는 설,
홍윤이 익비와 간통한 것은 사실이고 이를 알아차린 음모자가 홍윤을 협박하고 사주에서 공민왕을 살해했다는 설. 처음부터 홍윤이나 자제위와는 상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공민왕을 살해한 후 음모자가 그들의 죄로 조작했다는 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또 여러 가지 추측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은 개입설을 제외한 여러 추측 뒤에는 이인임이 꼭 등장합니다. 물론 만들어질 추측은 별개입니다. 어쨌거나 공민왕 살해 배후에는 이인임이 있다고 하는 추측이 많습니다. 저는 공민왕이 죽고 난 뒤의 결론을 가지고 이인임을 의심합니다. 다만 추측의 영역입니다. 정사의 기록으로는 이인임은 연관이 없습니다. 이인임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그가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측일 뿐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민왕이 23일 새벽에 죽었을 때 범인은 달아나고 없었습니다. 이를 이인임이 금방 찾아내서 잡아들입니다. 하지만 최만생이 피 묻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전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작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인임이 최만생을 잡았으므로 그가 조작했다고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국상이 발표됩니다. 그 다음 날인 25일에 후사가 결정됩니다. 전편과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때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태우와 시중 경복흥은 종친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고 시중 이인임은 왕후를 세우고자 하여 의논이 지체되고 결정되지 못하자 도당에서도 서로 바라보기만 한 채 누구도 감히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였다. 판삼사사 이수산이 말하기를 오늘의 계책은 마땅히 종실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영령군 왕유, 밀직, 왕안득 등이 이인임의 뜻에 맞추어 크게 말하기를 왕께서 대군을 후사로 삼으셨는데 그를 버려두고 어디에서 구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였다. 이인임이 백관을 거느리고 마침내 왕후를 세우니 나이가 10살이었다. 여기에다 전편의 마지막 기록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나중에 공양왕이 즉위했을 때 윤소정 등이 올린 상소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인임이 우왕을 세우고자 할 때 대신들이 감히 다른 논의를 할 수 없었는데 죽은 이수사는 홀로 종실을 세울 것을 청하였습니다. 공민왕이 죽고 나서 이틀 사이에 이인임이 백관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신돈 일파와 함께 백관들을 조종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왕이 즉위하고 20일이 지난 1374년 10월 15일의 기록입니다. 왕이 전국에 사면령을 내리고 교서를 내리기를 환관 최만생 및 홍윤, 권진, 홍관, 한안, 노선 등이 근신 김흥경과 서로 총애를 다투면서 묵은 원한을 품고 있던 중 기회를 엿보다가 방자의 선친을 독살하였다. 중략합니다. 이미 법에 따라 형벌을 내렸으며 중략합니다. 내가 아직 어리고 상중에 있으므로 두세 차례 사양하다가 마침내 부득이 이 자리에 올랐다. 중략합니다. 나를 잘 보필해 사직을 안정시키도록 하라라고 하고 신돈 일당을 사면했다. 제일 마지막에 신돈 일당을 사면했다라고 하는 문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짤막한 다른 기록을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왕이 돌아가신 다음 날에 임박이 빈소 곁에 있으면서 이를 드러내고 웃었다. 임박 역시 신돈 일파에 속합니다. 신돈 일파가 공민왕 치하에서 떨고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인임도 마찬가지였겠죠. 결국 이인임이 왕유, 왕안득, 임박과 같은 신돈 일파를 부려 우왕이 옹립되도록 백관들을 조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인임이 정권을 잡으니까 신돈 일당 사면도 나오고 웃는 장면도 나오는 겁니다. 다만 이인임이 공민왕 암살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왕을 옹립할 때 이인임이 술수를 부린 건 변함이 없습니다. 우왕의 옹립 과정에서 어떤 시기든 이인임의 술수가 있은 것은 확실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묵은 원한을 품고 있던 중 기회를 엿보다가라는 대목이 나왔습니다. 자제위 청년들이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왕궁에서 불편하게 생활해서 불만이 많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학자들의 주장처럼 공민왕의 대명 저자세에 대해 청년들이 불만을 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랬다면 전편에서 오늘 밤에 모여 적석에서 의논하고 바로 가서 죽였다는 게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 물론 일국의 왕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모여 해치운 예는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기록에서는 최만생이 칼로 공민왕을 죽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독살로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기록이 뒤죽박죽입니다. 무조건 기록대로만 믿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편의 기록에서 의혹을 가져야 할 장면이 또 있습니다. 일부 기록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강달이 왕명으로 경복흥, 이인임, 안사기 등을 불러 비밀리에 적을 토벌하도록 의논했다. 이강달이 수상과 부수상인 경복흥과 이인임을 부른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찬성사 안사기는 정이품으로 그 다음 서열이 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나온 이수산이 판삼사사로서 종일품입니다. 경복흥과 이인임 다음 서열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강달이 이수산을 건너서 안사기를 부른 겁니다. 서열을 무시한 것도 이상한데 하필이면 안사기는 이인임과 함께 다른 사건에 연루됩니다. 앞으로 전개되겠지만 지금부터 약 2달 후 안사기와 이인임은 명나라 사신 채빈 살해 사건의 주모자들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옵니다. 추측 속에는 공민왕 암살 사건도 연관됩니다. 자세한 건 그때 가서 살피겠습니다. 여기서는 이강달이 이수산을 두고 안사기를 부른 게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인임, 안사기, 이강달을 엮어서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